지금 보고 계신 광고 데이터, 요거는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 나 당신에게 상담을 받고 싶어요 라는 고객의 DB를 이만큼 수집했다라는 뜻의 데이터이고요. 보험이라든지 뭐 정책자금, 그리고 카드, 뭐 유무선, 아니면 학원, 무료 강의 또는 뭐 전자책 판매하시는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가 필수로 먼저 진행해야 돼 두 가지 캠페인 형태 중에 첫 번째예요. 바로 잠재 캠페인입니다. 자, 요거는 홈페이지 없어도 DB 수집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저희 대행 맡기시는 분들이나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미 진행하시는 건데 바로 DB 질까지 좋은 랜딩 페이지 버튼 추적형 광고예요. 이건 내용이 너무 기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일단 이번 시간은 홈페이지 없이도 가능한 DB 수집 가능한 잠재 캠페인부터 오늘 알려드릴까 합니다. 완전 초보자분들도 따라하기 편하실 거고,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신 분이라면은 이거 꼭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쯤에 DB 질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노하우도 풀 거니까 잠재 캠페인 세팅법 잘 보고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트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홈페이지 없이도 일단 시작할 수 있는 잠재 캠페인 세팅법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자, 이 업종에 계신 분들은 꼭 따라 하셔야 돼요. 보험이라든지 정책자금, 일반 대출, 그리고 유무선 뭐 핸드폰 개통 뭐 이런 거 아시죠? 그 다음에 학원이라든지 무료 강의, 뭐 전자책 판매하시는 업종. 그래서 고객의 DB를 수집해야 되는데 나는 홈페이지가 없다. 또는 DB량이 많아야 된다 하는 업체분들은 꼭 오늘 세팅법 영상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랜딩 페이지 버튼 추적형 광고는 일단 다음에 설명드리고, 오늘은 잠재 캠페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자, 하지만 보지 않으면 무슨 광고인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예시부터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광고가 운영되는지. 자, 광고가 일단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면 클릭하면 원래 사이트로 넘어갔잖아요.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클릭하면 인스타 페이스북 자체에서 창이 뜹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없으셔도 돼요. 자체에서 창이 뜨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전달한 뒤에 고객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입력이 돼요. 그렇게 해서 고객이 제출을 눌러주시면 바로 광고주는 DB 접수 들어온 거를 보고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고객한테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팅을 잡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잠재 캠페인이고, 세팅법을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화면부터 한번 볼 텐데요. 세팅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지난번 영상하고 똑같고요. 자, 쇼핑몰이라면 요거 영상 보시면 되고, 오늘은 똑같지만 잠재 캠페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판매 캠페인, 이거는 쇼핑몰 하시는 분들이 운영하는 거고, 자, 잠재 고객으로 넘어가시는 게 바로 광고를 클릭했을 때 양식창, 홈페이지 없이도 가능한 그 양식창을 띄우는 겁니다. 자, 잠재 캠페인으로 넘어가고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위에 거는 완전 자동이라든지 최적화된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직 개념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산도 많이 써야 되고, 이 광고 계정, 내 광고 계정도 굉장히 많이 돌린 숙달된 상태여야지만 가능하니까 수동으로 따로 나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한테 문의 주셨던 분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잠재 캠페인 세팅해달라고 하셨던 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댓글 달아주셨던 분이 난 정책자금이에요, 기업대출 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 기준으로 오늘 세팅법을 알려드릴 거고, 만약에 또 다음, 제가 어차피 한 달에 한 번씩 영상 세팅법으로 올리니까 나는 이런 업종인데 다음 영상은 내 업종으로 세팅법 올려주세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 요청, 아니면 영상 업로드 요청, 어떤 카테고리다, 예산 얼마다, 이 정도만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세팅법은 바로 구독자분들 세팅법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수동 잠재 고객 캠페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요 영상 판매 캠페인하고 똑같아요. 쇼핑몰하고 개념은 똑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왼쪽에 있는 캠페인이 있고 그 하위에는 세트가 있고 그 밑에는 광고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소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캠페인의 역할, 오늘 제가 뭘 세팅할 거냐, 관리할 이름이 뭐야, 그리고 예산 얼마 쓸 거야, 이것만 설정하면 끝나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광고 세트라 그러죠. 이 세트는 클릭하면 창 띄울래, 웹사이트 넘길래, 나는 창 띄울래, DB 수집,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줄 거야, 이 타겟만 설정하면 끝나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광고 있죠, 소재. 그래서 뭘 보여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 여러 개 넣고 이미지 보여주고 내용 넣고 하면 끝나요. 자, 그럼 광고 세팅 끝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거를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캠페인 이름이에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판매 캠페인 했을 때랑 똑같습니다. 날짜를 작성해 주어야 돼요. 왜 그러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분석 조치 제 강의 내용 중에 있는 겁니다. 캠페인을 한번 세팅하고 가만히 기다린다고 절대로 좋아지지 않아요. 캠페인이 한번 세팅되면 굉장히 넓은 100만 명, 200만 명 타깃 중에서 내가 보여줄 수 있는 대상은 단 1% 정도밖에 보여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1% 울타리 안에서 광고를 충분히 뿌려보고 성과가 좋지 않다면 일주일 정도 차에 요거는 예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댓글 남겨주세요. 나 예산 얼마다, 업종 뭐다. 그리고 나서는 며칠마다 분석 조치해야 되냐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 달아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날짜를 써주시고 나서 일주일 차가 되는 날 또는 5일 차 또는 15일 차 이 정도에서 분석 조치 딱 하고 다시 세팅하고 다른 울타리로 넘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날짜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내가 며칠 차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자, 날짜 씁니다. 그리고 잠재 캠페인이라고도 써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나중에는 잠재 캠페인에만 머무르시면 안 돼요. 잠재 캠페인은 DB 양이 많지만 DB 질이 조금은 떨어집니다. 흙 속의 진주를 찾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 캠페인으로 어느 정도 내 계정을 숙달해 준 다음에는 저희 대행 맡겨주시는 광고주분이나 아니면 수강생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랜딩 페이지 버튼 추적형 광고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잠재부터 먼저 러닝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나중에 랜딩 페이지로 넘어갈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잠재라고 써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넣을 타겟, 내가 어떤 타겟을 넣을 것이다 라는 거를 쓸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갑니다. 어드밴티지 캠페인 예산 켜주시고 내가 하루에 얼마 쓸 것인가를 여기다가 넣어주셔야 돼요. 자, 연습이니까 그냥 5만원 대충 넣어놓을까요? 자, 그러면 설명은 길었지만 제가 한 건 정리해 볼게요. 캠페인 이름 넣었고요. 그리고 예산 넣었고요. 끝났습니다. 자, 몇 초면 끝나는 세팅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바로 여기 광고 세트예요. 자, 뭘 설정한다 그랬죠? 클릭하면 어디로 넘어갈 것인가, 누구한테 보여줄 것인가, 타겟만 설정하면 끝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인스턴트 양식. 아까 전에 영상 요거 보셨죠? 광고를 클릭하면 어디 홈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창이 뜹니다. 이 창을 바로 인스턴트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 양식을 띄우겠다라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잠재 고객 수 극대화, 이거는 굳이 건드리지 않습니다. 전환 잠재 고객 수 극대화가 있는데 전환됐다, DB를 남기고 나서 나한테 돈을 줬다 또는 계약을 했다 라는 건데 메타가 고객이 나한테 돈 준 거를 모르죠. 그래서 전환 잠재 고객이 아니라 그냥 잠재 고객 수, DB를 남기는 사람을 많게끔 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 고객 수 극대화를 기본으로 냅두고 바꾸지 않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요. 우리가 건드릴 건 거의 없어요. 내려가서 위치. 자, 위치는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정책자금이라든지 대출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마 대부분 미팅 나가실 거예요. 그 미팅 나갈 때 나는 서울 경기권 위주로만 미팅을 나가고 싶어. 전국으로는 내가 사실 좀 힘들어 라고 한다면 서울 넣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경기도권도 나간다. 그럼 40km면 적당해요. 수원까지 나가겠죠?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응답할 가능성이 더 큰 사람에게 도달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내 미팅 영역이 아닌데 DB가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 나가기 뭐하잖아요. 나 충청도인데요 그러면은 그쪽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확장은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내가 미팅 가능할 수 있는 지역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옵션 더보기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판매 캠페인 그 쇼핑몰과 똑같아요. 낭비를 막아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노출당 지출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단지가 찢어져 있거나 또는 나한테 대출 상담 받을 것도 아니고 외국인이다 보니까 전단지를 주면 당연히 내 노출당 지출 바로 이제 광고비가 낭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옵션 더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밑에 언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핸드폰과 PC를 한국어로 놓고 쓰는 기종에게만 광고를 내보내라 라는 언어 설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 어떤 사람에게 광고를 노출할지 여기다가 타겟을 추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겟 추천을 넣어주고요. 자, 맞춤 타겟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 관심사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맞춤 타겟은 뭐냐면 제 수강생분들은 다 이미 하고 계신 건데 대행 맡기신 분들도 예를 들면 저런 게 있어요. 정책자금이라든지 대출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필요한 사람이 없거든요. 개인 대출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항상 2년마다 갱신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정책자금, 기업대출 같은 경우는 신제품 나올 때마다 결국에 또 돈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한테 문의 한 번이라도 했던 사람의 전화번호를 갖고 있다면 여기서 타깃을 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한테 뭐 문자 보내는 게 아니라 전화번호를 가진 핸드폰이 인스타그램을 킬 때마다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 킬 때마다 우리 광고가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약간 아이디어를 좀 써볼게요. 지금 운영하고 계신 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록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저런 노하우가 있어요. 강의에서만 푸는 건데 내가 A라는 업체입니다. 대출 광고를 돌렸고 고객이 문의가 왔어요. 근데 분명히 할 것 같은데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일단 알아볼게 하고 빠져나갔어요. 약간 아쉬움이 있죠. 또는 나는 여자 상담사 아니면은 계약 안 할 거야. 나는 좀 고지식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자 상담사 붙일 걸. 아니면 좀만 더 친절하게 상담할 걸.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렇다면은 전화번호 타겟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필을 바꿔요. 다른 업체인 척.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DB가 또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 군데 업체를 비교해 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프로필로 나가서 고객에게 전화가 접수가 되면 다른 상담사한테 야 이번엔 네가 전화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면 그 고객은 나한테 한 번 문의를 남기면 내 울타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광고를 집요하게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DB질을 올리는 노하우가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전화번호 타겟팅 그리고 DB 타겟팅도 가능합니다. 어떤 거냐? 예를 들면 기업 정책자금이다. 개인이 아니라 기업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아프니까 사땡이다 라는 카페가 있어요. 그 네이버 카페 회원들을 타겟 잡아서도 광고 나갈 수가 있어요. 제 제휴사 개발사가 있는데 거기서 이메일 주소를 싹 긁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메일을 쓰는 기종이 또 인스타를 켰을 때 우리 광고가 따라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사업자들이 모여있는 공간이니까 좋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시면은 제 카카오톡 링크 있으니까 여기다가 문의 주세요. 제가 개발사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특정 카페 싹 타겟 잡을 수 있어요. 그 카페 회원들한테 메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메일 주소를 쓰는 회원들 핸드폰이 인스타 킬 때 우리 광고 보는 거예요. 또는 내 홈페이지 방문했던 사람 대상으로도 리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 쓰는 게 바로 맞춤 타겟이에요. 근데 우리는 데이터가 없고 또는 카페에 수집한 것도 아니고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일단은 맞춤 타겟 비워둡니다. 맞춤 타겟은 나중에 데이터가 있으면 쓰시는 거예요. 자, 연령 18에서 65. 요거는 업체분들에 맞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운영해본 노하우가 있으실 테니까 연령, 성별은 직접 세팅해 주시고요. 상세 타겟팅 갑니다. 여기가 가장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넣으면 관심사 캠페인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을 넣지 않으면 논 타겟팅이 됩니다. 논 타겟팅은 메타, 그래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누군가 광고 클릭해주면 클릭했던 사람과 비슷한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자, 하지만 제가 해본 바로는 논 타겟팅보다는 타겟팅이 당연히 CPC나 CPM이 높을지언정 결과는 더 좋아요. 그래서 저는 확률적으로 계정마다 좀 다르지만 관심사 캠페인을 무조건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원래는 타겟을 제가 굳이 공개하지 않거든요. 수강생분들이나 대행 맡기신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오늘은 특별히 영상 제작 요청을 주신 구독자분이 계시기 때문에 정책자금 기준으로 타겟 잡아볼게요. 자, 소규모 업체 운영자, 소규모 기업, 중소규모 비즈니스.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는 뭐 기업가 정신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는 네이버 키워드 광고 해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들어갔죠. 자, 5개가 들어갔고, 요 5개가 합집합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노출하고 저 사람에게도 노출하고 저 사람에게도 노출하라라는 합집합입니다. 근데 저는 예산에 따라 이거를 다르게 넣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시는 분 또 댓글 달아주세요. 나 예산 얼마고 어떤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관심사 몇 개 넣을까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변 바로바로 제가 직접 답니다. 달아드릴게요. 요렇게 넣고요. 여기는 합집합입니다. 이 중에서도 세무 기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야, 우리는 이 사람들 중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필요해라는 교집합이 필요합니다. 이 교집합은 바로 여기 타겟 좁히기 또는 계정 버전마다 달라요. 이 자리에 자세히 정의하기라는 버튼으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정의하기 또는 타겟 좁히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추가 조건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바로 교집합입니다. 자, 이 사람들 중에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광고를 노출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타겟을 세팅해 주시면 돼요. 자, 마찬가지로 내 관심사 내 타겟법을 알고 싶다, 또 배우고 싶다 그러시면은 영상 제작 요청 남겨주세요. 댓글. 영상 제작 요청. 나 어떤 업체다. 예산 얼마다. 다음번 영상 내 거 기준으로 좀 만들어줘. 하면 세팅법 영상 할 때 다음 구독자분들 대상 위주로 세팅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내려갑니다. 그리고 어드밴티지 플러스 노출 위치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도 낭비되는 요인 두 번째예요. 쓸데없는 부분에 노출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광고비가 낭비가 되겠죠. 대출 광고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앞에서 뿌릴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노출 영역. 여기는 옵션 더보기가 아니라 오른쪽에 수정 버튼을 누릅니다. 수정 버튼 누르고 수동으로 바꿔주세요. 자, 그럼 오디언스 네트워크가 있어요. 여기가 뭐냐면 그 언론사 뉴스 같은 거 보면 지저분한 배너 막 뜨잖아요. 구글 광고. 여기에도 메타 광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빼주셔야 합니다. 노출당 지출이라는 거 꼭 인지해 주셔야 돼요. 노출당 지출은 잘못된 곳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만 노출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대출 관련해서는 페이스북도 꼭 나가 주셔야 돼요. 40살부터는 페이스북 유저를 새로 시작한 유저보다는 잔류하고 있는 인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출이라면 꼭 페이스북 같이 노출해 주십시오. 자, 끝났어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설명이 길었지만 정리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인스턴트 양식창 띄워라. 그리고 내 위치 설정은 쉽죠? 모든 광고가 다 똑같으니까 당근도 비슷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최소 연령, 그리고 언어를 넣어주세요. 연령은 요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요거는 무조건 이 연령대 이하는 내보내지 마라 라는 건데 밑에 여기 상세 연령이 있어요. 밑에 상세 연령으로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성별, 맞춤 타겟은 리타겟팅용입니다. 또는 특정 카페 타겟 잡는다라든지 전화번호 타겟 잡을 때 지금은 안 써요. 그리고 상세 타겟팅 여기다가 관심사를 넣어주시는데 가급적이면 5개 이하, 예산마다 다르니까 댓글 주세요. 관심사 몇 개 넣을까요? 이런 거. 그리고 여기는 합집합, 같이 들어가면 교집합입니다. 그리고 노출 위치 수동으로 바꿔주시고 페이스북과 인스타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출이 아니라 다른 업종이라면 또 댓글 달아주세요. 답변 드릴게요. 난 어떤 업종이고 예산 얼마다, 인스타, 페이스북 뭐 둘 중 어디 내보낼까?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답글 남길게요. 자, 넘어갑니다. 그럼 이번에는 광고예요. 제가 바로 소재라고 부르는 영역입니다. 자, 소재는 제가 일부러 1번이라고 써요. 왜 그러냐? 소재는 1번이라고 쓰는 이유가 저는 4개, 5개까지도 집어넣을 거예요. 왜 그러냐? 캠페인 제가 아까 전에 얼마 넣었죠? 5만 원 넣었어요. 그러면 소재를 만약에 5개를 넣었다 그러면은 5만 원이 나가느냐? 아니에요. 5만 원 안에서 소재를 3가지도 되고 4가지도 되고 5가지도 돼요. 이 중에서 5만 원 안에서 랜덤으로 내보낸 다음에 성과 좋은 녀석 하나 빼고 나머지 다 꺼버리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소재 1개만 집어넣었다. 실패하면 또 소재 바꿔서 또 일주일 내보내야 되고 또 실패하면 또 일주일, 낭비가 어마어마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최소 한 3개에서 5개 정도 집어넣는 게 좋아요. 이것도 궁금하시면 댓글 다세요. 예산 얼마다, 업종 뭐다? 그러면 소재 몇 개 넣으셔라고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근데 질문해야 될 게 많으니까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소재 몇 개 필요해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노출 위치 어디로 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셔도 되고, 관심사 몇 개 정확하게 뭐 집어낸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관심사 몇 개 집어넣어야 돼요? 이런 거 물어보세요. 다음 영상 제작은 내 카테고리 기준으로 남겨주세요. 제가 다음 영상은 바로 당신, 바로 다음 구독자분들 기준으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1번 넣습니다. 프로필 넣고요. 여러 광고주의 광고, 요거는 낭비되는 요소 중에 또 3번째예요. 이건 뭐냐면 피드나 릴스 스토리 같은 거 보시면 광고들 슬라이드로 나가는 문태기들이 있어요. 여러 광고. 거기에 나도 끼겠다는 소리예요. 클릭 안 나오니까 노출할 필요 없습니다. 노출당 지출이에요. 그래서 낭비 막아주시고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단일 이미지 또는 영상도 가능하고 이미지도 가능합니다. 사이즈 기준표를 띄워드릴게요. 자, 이거 질문 되게 많아요. 개인 피드나 릴스, 개인 계정 운영할 때는 4대5도 맞지만은 우리는 광고예요. 광고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 5월 기준으로는 1대1과 9대16 새로 버전이죠. 2가지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단일 이미지로 나간다. 영상도 사이즈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설정. 이거 양식은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자, 크리에이티브 설정, 이미지 광고. 자, 여기다가 광고 소재를 두 가지 한번 넣어 볼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예시 사진이니까 본인에 맞게 사진 넣어주시면 돼요. 영상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1대1 정사각형 하나와 가로 9, 세로 16 해서 세로로 긴 9대16 사진 또는 영상 두 가지 버전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정사각부터 넣고 다음 누릅니다. 자,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뜨죠? 요거는 바로 피드로 나가는 사이즈가 정사각형이고요. 그리고 세로 방향이 릴스나 스토리, 소재 하나가 여기저기 다 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사각형 사진 그대로 넣어버리면은 이렇게 잘려버릴 수도 있고, 또는 원본으로 찍으면 이렇게 위아래 빈 공간으로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위아래 빈 공간이지 실제로 광고가 나갈 때는 다른 어플리케이션, 인스타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상세 세팅을 잘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9대16 막 이렇게 잘라도 안 되고, 자르지 마시고 교체하기를 내리면 나오거든요. 이렇게 교체하기 눌러서 이렇게 세로 버전, 같은 컨셉, 같은 제품 기준으로 정사각형과 세로 두 가지 다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미지가 깨지면 바로 광고비가 낭비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비율에 맞게 꼭 광고 소재를 두 버전으로 준비해 주셔라. 그리고 가로 방향은 노출되는 영역도 거의 없고 노출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그냥 원본 찍으셔도 되고, 여유가 된다면 16대9 또는 16대9 정도로 만들어 주셔도 돼요. 네, 다음. 자, 그리고 기억 잘 하셔요. 자, 기본 문구는 긴 설명입니다. 그리고 제목과 설명 두 개는 똑같아요. 제목과 설명은 15자 이내로 간결하게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일단 예시 보여드릴게요. 자, 긴 설명, 내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장점 한 줄 띄고 후킹 멘트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목과 설명 뭐라 그랬죠? 15자 이내로 간결하게 작성하라 그랬어요. 후킹 멘트 10에서 15자. 자, 설명도 마찬가지. 긴 설명을 설명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슬라이드 형태 등록하실 때 사고 많이 치세요. 그래서 긴 설명은 기본 문구에 넣으시는 거고, 제목과 설명은 짧게 15자입니다. 요거 이렇게 설명드려도 사실 100명 중에 70명이 다 실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꼭 잘 해주십시오. 자, 행동 유도는 더 알아보게 하셔도 되고 견적받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것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다음 눌러주세요. 요거는 천천히 보세요. 어드밴티지 크리에이티브 같은 경우는 천천히 보시고 필요하다 싶으면 켜고 필요 없으면 꺼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 끄는 편이기는 해요. 자, 완료 누를게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위에는 여기가 바로 긴 설명입니다. 여기가 바로 긴 설명이고, 제목과 설명드렸죠? 여기 두꺼운 볼드 처리된 글씨가 제목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게 설명이에요. 15자 이내로 끊어주셔야 돼요. 제목이 길면 설명이 안 나가버리고, 설명이 길면 다 잘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튼도 눈에 잘 띄게 하려면 제목과 설명을 짧게 해주실수록 버튼이 눈에 잘 보여요. 이렇게 설정해 주시는 거고, 자, 그럼 광고 끝났습니다. 동의하고 게시 누르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 할 게 더 있죠. 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요거, 양식을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 영상 때 쇼핑몰 기준으로 판매 캠페인 만들었을 때는 이 상태에서 그냥 주소만 넣으면 됐는데, 이 잠재 캠페인은 조금 번거롭겠지만 주소로 넘어가는 그런 사이트로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창을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제가 이따 설명드리겠다라는 바로 인스턴트 양식이에요. 요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설정 누르고 한국어로 바꿔주시고, 공유받는 사람 사장이 또는 담당 직원이 사장님 이거 좀 보세요 라고 할 때 공유를 해도 똑같이 남길 수 있도록 공개, 그리고 한국어로 넣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요 오른쪽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창이 나오는데, 이 오른쪽 창이 바로 고객이 보는 창입니다. 고객이 딱 그대로 보는 창이고, 여기 왼쪽에 나오는 이 부분이 이제 꾸미기만 하는 거고 세팅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고객은 이 오른쪽만 봅니다. 자, 그럼 왼쪽에서 꾸며 볼게요. 요거는 연습용 양식이라고 작성하고요. 여기도 건드리실 필요 없고, 이것도 굳이 안 건드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사말 이렇게 끄고 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저는 무조건 쓰는 편이에요. 왜냐면 광고를 클릭하고 나서 그냥 바로 이름 접수 넘어가면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요. 자, 운영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경험 있으실걸요, 아마. 막상 전화했는데, 남긴 적 없는데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 바로, 자, 노하우 두 번째예요. 이 두 번째 노하우 적으세요. 진행하셨던 분들은요. 자, 어떤 거냐면, 이 양식에서 나를 많이 최대한 어필을 해야 되고 많이 보여주고, 자, 노하우. 타이핑하게 만들어야 돼요. 타이핑하면 고객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또는 막상 전화 오니까 민망해서 그런 적 없어요. 그 사람 막을 수는 없고 진짜로 기억 못하는 사람들은 기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따라오세요. 자, 제목 아까 넣었던 킹 멘트 제목 15자 그거 있죠? 그거 넣고요. 여기다가 긴 설명을 가로로 짧게 세로로 길게 한 줄 띄고 가독성 좋게 쭉 쓰면은 사람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짧게 세로로 길게 쫙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잘 알게 됩니다. 나를 기억해 줄 수 있게 작성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게 첫 페이지. 그럼 광고를 클릭하면 바로 이 창이 올라오는 겁니다. 소개창.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자, 연락처 정보가 있네요. 여기서 이메일은 받을 필요 없어요. 이름과 전화번호. 여기는 고객이 타이핑하는 게 아니에요. 고객이 인스타그램 또는 페이스북 가입했을 때 정보를 기준으로 자동으로 박히게 됩니다. 타이핑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에 보시면 질문 추가라는 게 있어요. 질문 추가가 뭐냐면 고객이 타이핑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의 질문을 넣는 거예요. 넣어볼게요. 단답형 질문. 현재 채무액 이런 걸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 작년도 기준 매출액. 정책 자금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물어보세요. 네. 왜냐면 작년도 기준 매출액이 적으면 사실 아마 수수료도 많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작년도 기준 매출액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상담 가능한 시간. 저 이거 무조건 넣으라고 추천드려요. 그래서 바빠 죽겠는데 전화하면 아니야 안 남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상담 가능한 시간을 꼭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문은 한두 개만 더 여기 버튼으로 추가해 주시면 돼요. 3개 넘어가시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이 질문이 너무 많으면 이탈도 해버립니다. DB 남길 사람도 안 남겨요. 그래서 저는 질문 하나당 이탈률 5에서 10% 추가된다라고 대충 평균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상담 가능한 시간을 포함하여 총 3개 정도만 받아주시면 돼요. 타이핑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나를 기억하고 DB질이 조금이라도 더 상승이 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요거는 잠깐만 돌리는 거고 이 다음은 잠재 캠페인이 아니라 랜딩 페이지 버튼 추적형 광고를 돌릴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가볍게 워밍업 해주시고 워밍업 한 뒤에는 랜딩 페이지 버튼 추적 작업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진행해 주시는 게 DB 양은 조금 적더라도 가속화시킬 수 있고 DB질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꼭 잠재 캠페인 할 때 타이핑 먼저 해주세요. 가급적이면 워밍업 때도 DB 많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설명.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시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럼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런 거 다 개인적으로 변호사 통해서 만드셨지 않았겠죠? 자, 그러면은 요거 마찬가지예요. 요거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페이스북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고 치시면 여기 요거 프라이버시라고 써 있는 거 있어요.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요 주소 그대로 따다 넣으시면 돼요. 우리도 메타랑 똑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 넣어서 문제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링크를 넣어주세요. 그 다음 여기는 내 업체명을 써주시면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 고객 요 제출 버튼 누르면 이미 DB 올라갑니다. 제출 버튼 누르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누르면 마지막 화면이에요. 자, 제가 영상 이렇게 하고서 대행 들어오거나 수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번 세팅한 분들 봤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 상태에서 그냥 양식 만들기 끝내시더라고요. 고객이 나한테 계약하겠다고 오고 또는 돈 주겠다고 오는데 마지막까지 성의 있게 남겨주셔야죠. 그래서 마지막 화면도 정말 신경 써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신경 씁니다. 그래서 신청에 감사드립니다. 전문 상담사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즉시 상담의 경우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상담 이 밑에 웹사이트 보기라는 버튼이 있죠.
특정 사이트를 갖고 계시다면 왜 특정 사이트로 넘겨주셔도 되고, 그리고 곧바로 나한테 전화 오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밑에 비즈니스에 전화 걸기 있죠. 요걸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저는 전화로 추천드리기는 해요. 물론 전화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대부분 그냥 DB 남기고 이 창을 닫거든요. 닫을 때 조금이라도 더 어필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닫긴 하지만 혹시라도 전화번호를 남겨서 즉시 전화 오게 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고객분들이 자고 일어나면 까먹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웬만하면 지금 전화하기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즉시 상담의 경우 아래 버튼으로 전문 상담사와 즉시 상담이 가능합니다. 해서 여기 남겨주시는 거죠. 여기다가 대한민국 앞에다가 10으로 시작합니다. 010이 아니라 111122 이런 식으로 국제번호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8210으로 되는 거죠. 8210 지금 전화하기. 이런 식으로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가 있으시다면은 그냥 홈페이지로 넘기셔도 상관없어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양식 만들기를 해주시면 이제 끝납니다. 자, 만들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럼 여기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자, 동의하고 게시 누릅니다. 자, 그리고 이 계정은 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광고를 끌 거예요. 광고 나가면 안 됩니다. 아직 남았어요. 자, 캠페인으로 돌아가서 일단 광고 꺼줘야 돼요. 광고 꺼주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서 세트가 있고 세트 안에 이미지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저는 아까 전에 5만 원 넣었다고 가정하면은 3개, 4개, 5개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렇게 힘들었는데 소재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대출 똑같은 상품이죠. 정책자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막 글씨만 살짝 다른다거나 이게 아니라 완전히 컨셉이 다른 영상, 사진, 아니면 이런 컨셉의 사진, 저런 컨셉의 사진 완전 다른 게 좋아요. 자, 그러면 내용은 똑같으니까 이 소재를 잘 보시면 여기 복사가 있어요. 복사. 지금 여기 캠페인 그대로 복제. 자, 그럼 1에 4번이 생겼어요. 이거를 2번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뭐 해야 되죠? 내용은 여기 그대로 다 있어요. 자, 제목, 내용, 설명까지 그대로 다 있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사진만 여기 지우고 다른 사진으로 바꿔주면 끝이에요. 이거를 5개까지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화면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광고를 세팅해 주시는 게 바로 잠재 캠페인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내용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지금 만약에 진행 중이신 분이 계셨다라고 한다면은 꼭 DB를 남기는 그 양식창에서 타이핑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이 잠재 캠페인 2가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이 첫 번째 잠재 캠페인만 하고 에이 DB 안 좋네 하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걸로 워밍업해서 내 페이스북 광고 계정은 학습형 광고예요. 오래 돌린 계정일수록 굉장히 똑똑해서 DB 잘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잠재 캠페인으로 살짝 워밍업만 해주시고 랜딩 페이지 버튼 추적형 광고로 나가주셔야 돼요. 자, 카테고리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정책 자금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보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DB인데 DB 수집 하나당 지금 800원밖에 안 해요.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잠재 캠페인보다 양은 적지만 이걸 가속도를 붙일 수 있어요. 랜딩 페이지 버튼 추적형 광고는. 그래서 지금 보고 따라 하셨다고 해서 예를 들면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학습도 시켜야 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랜딩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차분하게 분석 조치 해나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댓글로 못 남기냐 예를 들면은 나는 어디 영역에 노출해야 되냐, 아니면은 나는 타겟 몇 개를 넣어야 되냐, 아니면은 소재를 몇 개 집어넣어야 되냐, 관심사를 몇 개 집어넣어야 되냐, 또는 나는 이런 업종인데 내 업종도 좀 영상 촬영 좀 해달라라는 거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체적으로 물어봐 주셔야 돼요. 어떤 거 궁금한 건지. 그래야 제가 직접 제가 다 남길 거예요. 그리고 영상 보면서 했지만 좀 어렵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직접 대행을 맡고 있기도 하거나 아니면 1대1 개인 강의로 바로 마스터 시켜드리기도 하니까 대행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개인 강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여기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또는
채널 정보에 제 카톡 링크가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바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케팅 수요 이 과장이었습니다.